임페리앵글이 메디알 보드보다 안쪽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있었어요 방금. 있었어요. 있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리베이트 스케플라 롬보이드 템포랄리스 마이너다 뭡니까? 다운로드 로테이션 시키는 머슬들이죠. 네. 그 작용을 하는 근육이 짧아지니까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이 짧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퍼 트라페지우스 이거 쭉 길죠 이렇게. 어퍼 트라페지우스 그리고 세라투스 안테리어는 늘어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운워드 로테이션 되어 있으니까 팔을 들 때 어버드 로테이션이 부족하게 되겠죠. 스캐플라가 60도 상방회전 돼야 되겠죠. 이거는 10도 다운워드 로테이션 되어 있으니까 70도가 돼줘야 팔이 안 아프겠죠. 근데 60도만 돼도 아프겠죠 이 사람은. 그만큼 그 나머지 10도를 휴머러스가 더 움직여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서브 아크로미얼 스페이스가 좁아지죠. 그래서 임핀지먼트 신드롬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주로 여기 임핀지먼트가 생길 수도 있고 요 에어리어에 리베이트 스캐플라하고 어퍼 트라페지우스 에어리어에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쭉 긴 사람들이 여기 아프다고 많이 와요. 이렇게 다운워드 로테이션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단축된 사람들도 있지만 이 근육의 특성상 팔이 매달려 있으니까 늘어지면 제가 근력이 약해진다 그랬죠. 약한 근력으로 계속 잡고 버티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긴장이 생기고 리베이트 스캐플라하고 어퍼 트라페지우스는 서비컬에 부착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정렬이 뭡니까? 넥페인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컬 파트 할 때 이게 구분하는 게 나와요. 이 사람이 어깨에 기인한 건지 서비컬 자체에 문제인지 간단하게 평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어퍼 트라페지우스 긴장도가 증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어디에 부착을 합니까? 극돌기에서 시작을 해서 쭉 내려와서 견봉에 붙고 클레비클의 쇄골의 외측 3분의 1 지점에 가서 달라붙죠. 얘가 계속 긴장하고 위로 계속 당기면 클레비클을 자꾸 위로 당기겠죠. 그것도 바깥쪽을. 바깥쪽은 아크로미오 클레비큘라 AC 조인트를 형성하는 곳이죠. AC 조인트 이렇게 있는데 자꾸 이걸 당겨요. 그러면 AC 조인트에 문제를 발생시킬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펙토랄리스 마이너가 짧아져 있으니까 펙토랄리스 마이너 밑으로 지나가는 게 있어요. 쭉 팔로 가는 신경들 브라키알 플렉서스가 펙 마이너 밑으로 지나가죠. 이 정렬이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해주세요. 그 다음 디프레이션 같은 경우는 리베이트 스캐플라가 안 짧아진 거 말고는 거의 다운워드 로테이션하고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요. 팔을 올릴 때 이분은 이제 좀 약간의 엘리베이션이 동반돼야 되죠.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힘을 쓰면서 약간 엘리베이션이 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작용이 잘 안 되겠죠. 그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디프레이션 원래 되어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내려간 만큼 더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이 이만큼 떨어져 있어도 그만큼 더 올라가주면 괜찮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자세가 원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움직여준다면. 근데 그런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네, 예측한 거랑. 슈퍼앵글이 T2보다 밑으로 떨어진 사람 혹시 디프레션 된 사람 있어요? 혹시 T2보다 더 슈퍼앵글 밑에 있었던 사람 다 위에 있습니까? 여기는 그래도 괜찮네요. 그리고 펙 메이저 라티시무스 도지가 짧다. 그리고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길어져 있다라는 거. 이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길어져 있으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무거운 팔을 지탱하기 위해서 많이 긴장을 한다고 그랬죠. 여기가 아픕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어퍼 트라페지우스 스트레칭 시켜주면 안 되겠죠? 시켜주면 조금 그 당시에 시원해도 조금 더 아파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이런 얘기하면 그거 아니라고 답답하던데 마사지 말고 스트레칭. 마사지는 해줘도 돼요. 순환을 촉진하고 근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요즘 옛날에 막 얘기했는데 요즘 무서워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골 이게 클래비클 앵글이 20도라 그랬죠 정상적으로. 스캐플라가 떨어지면 20도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클래비클 밑에 공간으로 브라키알 플렉서스가 또 지나가죠. 여기서 막혀도 TOS 소라시가 원래 신드롬이 되죠. 네. 그래서 TOS를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스캐플라가 다운워드 로테이션 또는 디프레이션 두 개가 보통 동반돼 있어요.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해주면 다른 치료 안 해도 경증일 경우에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경우에 바로 좋아지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키알 플렉서스 어떤 근육이 눌렀을까, 사각근에서 눌렀을까 이것도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조금 넓게 보고 스캐플라의 얼라이먼트도 같이 봐주면 더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퍼 트라페지우스 긴장되면 제가 어디 고장난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AC 조인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어깨 치료를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치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휴머러스 안테리어 글라이딩 모빌리제이션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픈 사람들 대부분이 앞으로 다 빠져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앞으로 익스터널 로테이션 안 된다고 익스텐션 증가시킨다고 엎드려 놓고 안테리어 글라이딩 빡빡 하면 조금 손상을 줄 가능성이 좀 있겠죠. 물론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대다수가 그 치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이야기하는 AC 조인트 모빌리제이션입니다. 많이 하시죠? AC 조인트 문제다 아니다 검사 어떻게 해요? 이걸 보잖아요. 이거 호리존탈 어덕션. 어깨 아픈데 팔 안 올라가고 막 그런데 이쪽에 어디가 아프다 그러고 그럼 호리존탈 어덕션 딱 시켜보면 여기서 딱 걸리고 아 여기 아파요 하든지 딱 제한 걸리면 AC 조인트 문제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딱 잡고 비벼주죠. 이렇게 싹 여기를 모빌리제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벼주면 이렇게 해보면 안 아프고 발 올려보라 그러면 올라가요. 그럼 나았습니다 하고 보내요. 네, 자, 다 같이 해보세요. 지금 그냥 호리존탈 어덕션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 OMPT 가면 이렇게 가르쳐요. 네, 어깨를 억지로 디프레션 시켜놓고 해보세요. 안 갑니다. 심지어 통증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려놓고 해보세요. 올려놓고 잘 갑니다. 메커니즘이 그럴 수밖에 없죠. 관절 위치 자체가 바뀌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잡아놓고 같이 움직이면서 하는 치료 있죠. 멀리건. 멀리건이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죠. 팔텐보는 이렇게 하는 거고 멀리건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죠? 그 멀리건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걸 딱 맞춰놓고 우리가 움직여주면 좋아진다. 그래서 두 가지 휴머러스의 안테리어 글라이딩하고 AC 조인트 모빌리제이션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디프레이션 되어 있고 다운로드 로테이션 되어 있어가지고 AC 조인트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다 치료를 했어요. 했는데도 그래도 여기에 계속 이렇게 걸린다. 그러면 그때는 관절 치료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네. 하지 말라 소리는 아닙니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가를 안 하고 치료를 하면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더 아파지고 이러면 아까 협회장님 말씀하셨듯이 단독 개원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더 아파지고 이러면 의사들한테 우리 좋은 먹이거리를 주는 거예요. 이거 봐라, 애들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는 테크닉보다는 평가 쪽에 조금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캐플라가 디프레이션 딱 되게 되면 팔이 이렇게 엘리베이션 딱 하면 이게 착 붙고요. 디프레이션이 잘 벌어져요. 휴머러스가 에비덕션 된 것처럼 보입니다. 쌤 앞으로 가보시고요. 네, 이거를 이제 보시면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쪽 어깨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스캐플라가 떨어져서 이렇게 벌어져 보이는 건지 아니면 삼각근에 단축이 있는 건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요거를 그냥 이 딱 겨드랑이에 손을 딱 넣고요. 패시브로 힘 조심하라 하고 살짝 이렇게 올려봐요. 올렸을 때 딱 붙으면 스캐플라 문제. 올렸는데도 계속 이렇게 열려있다. 근데 할머니들이 힘을 주고 있어요. 힘 빼세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힘 빼세요, 붙여보세요 하든지. 보면 붙잖아요. 그러면 델토이드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스캐플라가 엘리베이션 된 경우 아까 엘리베이터 머슬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리베이트 스캐플라, 어퍼 트라페지우스 그리고 롬보이드까지. 리베이트 스캐플라가 짧아지면 슈페르 앵글이 이렇게 쭉 딸려 올라가요. 근데 그리고 다운워드 로테이션 되겠죠. 근데 어깨는 상승했는데 요 어깨 선은 이렇게 긴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길고 각도가 이 어깨 각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또 리베이트는 짧아져 있고 어퍼 트라페지우스는 또 길어진 분들도 있고 어쨌든 구분을 할 때 견봉이 아니라 슈페르 앵글이 올라가 있으면은 리베이트 스캐플라가 짧은 경우 아파서 왔는데 어깨가 상승돼 있는데 어떤 근육인지 이제 빨리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는 겁니다.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짧아져 있으면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견봉이를 같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롬보이드까지 세 개의 머슬이 다 짧아져 있으면 거의 C7 가까이까지 올라가요. 아까 처음에 실습하셨던 이분이 거의 C7하고 T1 사이에 걸쳐져 있었거든요. 슈페르 앵글이 굉장히 단축이 심한 거죠. 네. 팔굽혀펴기 많이 하시죠? 했었어. 맞죠? 네. 롬보이드가 짧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팔굽혀펴기를 할 때 이렇게 내려갈 때 스캐플라 어덕션 돼요. 그래서 요즘은 푸시업 플러스를 하죠. 올라가서 끝에서 한번 쭉 밀어주죠. 하시는 분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딱 고정하고 내려갈 수 있으면 하시고 절대 못하고. 다음 스캐플라가 어덕션 된 정렬입니다. 어덕션 된 거는 요 흉추 중심선에서 메디알 보드의 것까지의 거리가 7cm보다 작은 경우겠죠. 6cm, 6.5cm 이래 되겠죠. 롬보이드하고 트라페지우스가 짧아져 있을 것이고 세라투스 안테리어는 늘어나 있을 것이고 팔 올릴 때 마찬가지 롬보이드 짧아져 있으니까 에비덕션 잘 안 되고 어버드 로테이션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다운워드 로테이션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롬보이드 쪽에 많이 아프다 그러죠. 이 사람들 여기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어덕션 돼도 여기 아프고 에비덕션 돼도 여기 아파요. 그러면 잘 보고 여기를 쪼아줄 건지 풀어줄 건지 정렬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여기 아픈데 근데 이거 쪼아줄라 그러면 어머니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귀찮다 쭈무리 봐라 이래 안 합니까? 요새는 그런 사람들 잘 없나 보네요. 제가 초년차 때 되게 많았는데 전에 진짜 그럼 또 쭈무리 주죠 또. 시원하십니까 이러면서. 근데 잘 몰라가지고 좀 원하는 거 해주고 좀 같이 하자 그러면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막 그가 소용없어요 이러면 나를 막 이상한 사람으로 막 보여가지고 흉추 중심선에서 8cm 이상 벌어진 사람이고 그러니까 요 스캐플라 앵글이 30도보다 커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글레노이드 포사가 당연히 이렇게 앞으로 가니까 요 글레노이드 포사가 정면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요. 휴머러스가 인터널 로테이션 된 것처럼 보인다. 제가 실습하면서 보여드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라투스 안테리어가 짧아져 있고 펙토랄리스 메이저도 짧아져 있고 여기 그리고 빠졌는데 이 테레스 메이저도 짧아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테레스 메이저 단축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는 우리 다운워드 로테이션이나 어덕션이나 앞에 나왔던 정렬들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이렇게 현저하게 이렇게 많이 벌어진 사람들이 스캐플라의 무브먼트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왜 스캐플로 휴메랄 리듬이 2대1로 움직이죠. 2대1로 움직이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심한 경우에 1대1까지 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골 이렇게 일할 때 그분이 그렇더라고요. 들면 이렇게 푹 튀어나와요 이렇게 막. 되게 고생했는데 여기 떼준다고 막 안 떨어져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니까. 아까 나이가 많으면 근육질이 제가 별로 안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별로 질도 안 좋은데 이것도 고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풀하로임은 못 만들었던 것 같은데 참 안타깝죠. 여기 휴머러스도 무슨 모의성계 더 같은 게 오더라고요. 저 그때 처음 봤는데 그래서 이거 인공관절을 넣었더라고 그게. 그래서 안 아프면 됐지 뭐 이라고 그래 했던 기억이 있네요.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무조건 스캐플라가 안 움직여서 문제인 거는 아니라는 거. 근데 이게 에비덕션 돼서 옆으로 팍 빠지는 거지 원래는 이게 딱 흉벽을 타고 어버드 로테이션이 스무스하게 돼줘야 되죠.
어버드 로테이션은 또 안 되고 옆으로만 툭 튀어나가요. 결국에 또 세라토스 안테리어가 여기서는 책에는 짧아졌다 돼 있는데 근력 검사해 보면 또 되게 약해요. 다들. 그래서 이제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세라토스 안테리어는 강화시켜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티핑이 아까 뭐라 그랬죠? 스케블러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아래쪽에 임페레 앵글이 살짝 들려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팩토랄리스 마이너 이해되시죠? 팩 마이너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 붙어서 당기니까 코라코 브라키알리스도 여기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 붙죠. 안테리어 델토이드 마찬가지 바이셉스의 쇼테드가 이쪽으로 오잖아요. 이런 근육들이 관절 티핑을 만드는 근육들이고 이게 다 짧아지지는 않아요. 티핑 있는 사람 있었어요. 스케블라 밑에 좀 많이 들린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앞에 나오기 부끄러우세요? 이분 보니까 이쪽 어깨가 조금 더 많이 들렸어요. 자, 바로 차렸다 해보시고 그러면 이분 티핑이 팩토랄리스 마이너가 짧아서 그럴 수도 있고 코라코 브라키알리스가 이렇게 짧아서 그럴 수도 있고 바이셉스 쇼테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맞죠?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 손으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딱 잡고 한 손으로는 임페리얼 이거를 딱 잡아요. 그래서 살짝 교정을 해봐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팩토랄리스 마이너가 짧으면 흉곽이 들릴 것이고 코라코 브라키알리스가 짧으면 숄더에 플렉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셉스가 짧으면 엘보 플렉션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아시겠어요? 이해 안 되는 사람 지금 한 번 더 얘기할까요? 팩토랄리스 마이너가 짧으면 이렇게 교정했을 때 흉곽이 들리고 코라코 브라키알리스가 짧으면 숄더가 플렉션 되고 바이셉스가 짧으면 엘보가 플렉션 됩니다.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팔은 가만히 있는데 여기가 들리죠. 그러면 팩토랄리스 마이너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겠죠? 안 해봐도 되겠죠? 그리고 스캐플라의 얼라이먼트가 문제가 생기면 넥페인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넥페인을 치료할 때 스캐플라의 정렬을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 넥페인이 상당 부분 보전된다라고 라디큘로패시까지 다 보전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척추 자체를 요즘에 좀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죠. 조금 위험하다고. 네. 다음, 그러니까 우리 상완골 정렬 평가 해봤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쪽은 정상인데 이쪽은 이만큼 앞으로 많이 밀려나가 있고 상완골두가 3분의 1 이상 견봉의 앞쪽에 위치한다. 지금 내일 가셔가지고 어깨 아픈 사람들 한번 만져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많이 빠져있어요. 인터널 로테이션이 좀 많이 돼 있어요. 거의 비슷한 패턴이 나오거든요. 이쪽에 포스테리어 캡슐이 짧다고 했죠. 아까 전에 근육 얘기할 때. 그리고 익스터널 로테이터도 짧다 그랬죠. 포스테리어 캡슐이 짧으면 안테리어 캡슐은 늘어나 있을 거고 요 앞에 하나 딱 막고 있는 머슬이 작은 게 하나 있어요. 서브스카플라리스. 유일하게 앞에서 못 나가게 딱 막고 있는데 그 지가 힘 써봐야 다른 애들이 자꾸 미니까 자꾸 밀려나가서 결국에는 근력이 약해지게 되겠죠. 자기도 길어진 포지션으로 자꾸 가게 되니까 근육이 길어지면 근력이 약해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서브스카플라리스가 그러니까 서브스카플라리스의 1차 기능이 투머러스 인터널 로테이터죠. 서브스카플라리스가 약하니까 인터널 로테이션 하기는 해야 되고 테레스 메이저나 라티시무스 도지나 팩토랄리스 메이저 같은 머슬들이 오버 액티비티 되면서 결국에 또 걔네들도 얘를 앞으로 당기게 됩니다. 나중에 길이 검사해보면 그 세 개 근육 다 짧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팔을 들 때 포스테리어 글라이딩이 안 일어나고 돌아올 때는 앞으로 많이 빠지게 되겠죠. 복귀할 때는. 그러니까 여기 서브 아크로미올 스페이스가 좁아져서 임피지먼트 신드롬을 발생시킬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휴머러스 헤드가 위로 이렇게 쭉 딸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이 스페이스가 좁을 거고 극상근이 바로 찍히겠죠. 이런 경우에. 이게 왜 생기냐면 로테이터 커프하고 뭡니까? 델토이드가 우리 협력 작용을 하죠.
근데 로테이트 커프가 힘을 못 쓰면 델토이드가 자꾸 위로 당기게 되면서 자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슈페리어 글라이딩 된 정렬을 만들고요. 이런 경우 임피지먼트 신드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스티플러가 이렇게 있고 휴머러스가 있는데 이게 올라가도 받칠 거고 이게 올라가도 슈페리어 글라이딩이고 이게 내려와도 슈페리어 글라이딩 맞잖아요. 얘는 잘 움직이는 애니까 이렇게 탁 내려오면 스티플러가 다운워드 로테이션 된 거죠. 보통 다운워드 로테이션하고 많이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운워드 로테이션 되면 오버드 로테이션이 많이 안 되니까 그만큼 휴머러스 더 움직여줘야 되고 델토이드가 자꾸 또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토이드가 짧아지고 많이 긴장되게 되겠죠. 어쨌든 요 안테리어 글라이딩이든 포스테리어 글라이딩이든 요 델토이드를 조금 죽여줘야 돼요. 힘을 못 쓰게. 아니면 그리고 로테이트 커프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맥코넬 테이핑이라고 그 호주 사람인데 또 테이핑을 여기 색깔은 키네지오 테이핑처럼 생겼는데 비탄력성이거든요. 이렇게 근육을 스퀴즈를 해서 이렇게 딱 쪼아주면은 억제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실제로 EMG를 걸어보니까 액티비티가 떨어진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델토이드를 이렇게 죽여봤어요. 그러면 힙을 실제로 근육이 바로 이완이 되거든요. 뭐 제가 케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컴퓨터 동영상 재생이 안 되더라고요. 이분이 임핀지먼트 신드롬이 있는 분인데 얘가 왜 안 나오냐? 참네. 화면만 나오고 안 나와. 잠시만요. 화면에 출력이 안 돼요. 봐주세요.